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민중기 특검을 전격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입니다. 첫 번째는 양평군 면장님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그 유서를 보면은 진술을 강요하고 그리고 회유하고 강압하고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강요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족들이 부검을 강력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고, 그리고 유족들한테는 유서도 20장에 이르는 유서 있죠. 유서도 주질 않고 보여주질 않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 메모에 가필이 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서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지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말이죠, 그 메모의 가필 논란은 오히려 특검 측에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가 지금 지금 그 고인의 메모가 아니고, 고인이 쓴 게 아니고 마치 거기다 누군가가 더 붙여 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인이 수사를 강압적으로 받았다, 내지는 진술을 강요받았다, 그래서 고인이 굉장히 죽고 싶다라고 한 그 말 한 메모 있죠. 이 메모를 물타기 하려고 지금 특검 측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격적으로 서울경찰청에 오늘 고소장을 접수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민중기 특검이, 물론 민중기 특검하고 그 특검 안에서 그 메모에서 직접 지목한 두 사람의 지금 수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팀장이고 하나는 수사관이죠. 요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고발의 대상이 된 거죠. 근데 지금 나온 얘기에 의하면 너무나 끔찍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민중기가 있고 그 다음에 판사 출신의 특검부가 하나 있거든요. 그 판사 출신의 특검부 요 사람하고 그 밑에 검사는 없고 그냥 경찰들만 있다는 거야. 요 특검팀이 여기서 이 정의철님을 갖다가 피의자로 불러가지고 우리 면장님을 갖다가 수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사 전문가는 누가 뭐래도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여기에 판사 출신의 변호사, 지금 변호사예요. 판사 출신의 변호사, 요자가 지금 여기 있고 특검포로 있습니다. 특검포로, 문흥주라고 특검포. 그리고 또 이제 수사관들, 경찰 출신들, 이런 사람들로 팀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팀에서 바로 정의철 위원장님을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아무래도 수사 전문가는 검사라고 한다면 이런 수사팀에는 검사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검사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검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더 잘해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중기 특검팀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검사도 없는 특검팀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불러다가 그야말로 족치고 조지다가 사고를 쳤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님이 전격적으로 민중기를 고발하고 나선 거죠. 민중기만 이제 고발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수사를 했던 그 팀이 역시 다 이제 고발 대상이 된 겁니다. 그 메모에는 팀장이라는 사람과 수사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실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것만 고발한 게 아니라 또 민중기 특검팀의 어이없는 짓거리를 같이 고발을 했는데요. 그게 제가 미리 알려드린 국토부 사무관 산모 의 조리원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정말 이 국토부 사무가 아닌 산모가 쪽팔려가지고 진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조리원을 나온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이고 이것도 강요고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에 무엇에 저촉되느냐는 거는 결국은 일단 고발을 해놓으면 거기서 저촉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죄가 될 수도 있고, 그건 그러니까 일단 고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거나도 뭐 고발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게 무고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고발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관계만 고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토부 사무관 여성입니다. 물론 이분이 그야말로 지금 국토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애를 낳았어요. 2달 전에. 그래가지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몸을 추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를 압수수색을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정군 특검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절차에 따라서 전혀 문제 없이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다, 뭐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했다는 게 문제예요. 거기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그랬는지 그건 아닌지는 몰라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산후조리원이라는 데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문제고, 이런 데까지 영장을 발부해주는 법원도 정말 문제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특검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특검의 영장을 그냥 자판기처럼 발부해주는 이 법원도 정말 썩어 빠졌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법원이 같지가 않아요. 법원은 원래가 태클을 걸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태클을 걸어주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올리면 검찰에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다시 태클을 걸어주고, 다시 또 검찰에서 또 올린다 하더라도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든지 기소라든지 하여튼 올리면 법원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태클을 걸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판기처럼 말이죠. 검찰에서 지금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그냥 100% 나와버리는 거야. 거의 100%야. 이게 무슨 법원입니까? 그럼 법원이기를 포기한 거지. 그러면 뭐하러 있습니까? 다 나오는데 그냥 뭐하러 심사를 합니까? 하지 말지. 그 심사를 한다는 얘기는 이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까지 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분도 문제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더군다나 신생아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낳고 지금 몸을 추스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심적으로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든 상당히 어쨌든 다른 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압수수색을 갖다가 태클을 걸었어야죠. 근데 태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영장을 발부해준 이 법원마저도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고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번에는 안 했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민중기 특검팀이 정말 나부된다는 말이 나오고,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가, 왜 그렇게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란 특검팀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 중에서는 내란 특검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을 갖다가 수사하고 공수를 유지하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열등감이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더 성과를 내가 보여가지고서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어떤 특검의 과욕이랄까,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저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인치한다고 교도소까지 가서 그 난리를 떨고,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서민의는 민중기 특검팀을 고발했습니다. 민중기를 고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발의 대상이 당연히 민중기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판사 출신의 특검보라고 하는 자도 들어가고, 그 밑에 또 지금 수사관 2명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 수사의 대상이 됐다. 수사를 하다가 수사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특검이 필요 없겠지만, 봐주기 수사를 한다든지 이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특검이 다시 필요하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중기를 특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팀에 대해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민중기 특검팀 이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많이 국민의힘으로 제보를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유튜브로 강신업TV를 비롯한 유튜브로도 제보를 하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